미국과 일본이 지난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일 양국의 공동성명안에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려는데 우려한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만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은 지난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5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담겼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협의체 협력도 언급되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내전 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홍콩, 그리고 신장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하며 이들 문제는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굳건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미국과 일본의 책동은 시대와 지역 사람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고는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획됐지만 그들 자신이 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강력한 대중 견제가 들어간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은 큰 리스크를 안고도 미국의 중국 봉쇄에 대한 행동대장 역할을 떠맡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버리고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나서 미국에게서 얻어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지지를 얻어내고 화이자 백신의 빠른 공급을 약속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과 일본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얻은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이며 13,00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으며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서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경제나 공급망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본 경제가 상당한 속박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미국에게 선물을 받고 돌아오는 즉시 중국에게 치명적인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출 강행은 중국의 보복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유니클로입니다. 2019년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국 내에서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던 유니클로는 어이없게도 한국 내 매장이 문을 닫고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지난해 세계 1위 브랜드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은 2021년 회계연도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2년 전 기록한 1139억엔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글로벌 의류기업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기존 1위이던 스페인 브랜드 자라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으면서 시총이 주저앉자 그 자리를 유니클로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니클로가 한국의 불매운동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세계 1위 브랜드가 된 데는 중국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의류시장은 약 11조엔, 하나로 1150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2배, 일본 시장 5배 이상인데 유니클로는 중국 내 의류기업 중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유니클로는 중국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장 위구르산 면허 거부를 발표한 H&M, 나이키, 아디다스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었는데 유니클로는 이것은 인권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라며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피해갔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은 더 나아가 신장지역 소수민족의 강제노동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무인양품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매장 수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으로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 아부를 했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브랜드들이 인권이냐 시장이냐의 갈림길에서 거대한 중국 시장을 선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스가 총리의 미일 공동성명 발표는 이러한 유니클로와 무인양품 등 일본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면 제1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 차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이 전년보다 2% 줄어드는 데 그치며 전세대 세대 중 한 대가 중국에서 팔릴 만큼 빅마켓 중 유일하게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 시장에서 일본 차는 대박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 회사들은 작년에 중국에서만 520만 대를 팔아 점유율 2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팔린 승용차 4대 중 한 대가 일본 차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작년 중국에서 판 자동차 520만 대는 처음으로 일본 전체 신차 판매량 460만 대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차의 작년 중국 판매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66만 5천 대였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한국차는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센가쿠 여의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외교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차 중국 판매가 반토막 난 바 있습니다. 당시 급성장 중이었던 현대기아차는 일본차 판매 감소분까지 빼앗으며 약진하고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일본차와 현대기아차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당시 사드 사태로 현대차 판매가 급감했는데 이 감소분을 일본차가 고스란히 가져간 것입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일 정상회담 발표로 인해 중국 내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차는 최근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전기차 수소차를 모두 투입해서 중국 시장을 탈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공동성명을 계기로 지금 중국에 있는 13,00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은 떨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2분기 체감 경기가 3년 만에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또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의류기업인 F&F도 야구모자 브랜드 MLB가 중국에서 인기 예능 런닝맨에 노출되면서 매출이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MLB의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1% 늘어난 295억 원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 임플란트 등도 중국 매출이 늘어나며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보복으로 유니클로, 무인양품, 도요타 등의 일본 브랜드가 영향을 받게 되면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한국 브랜드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견제 앞장서면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예견되며 과거 한국이 중국에게 당했던 사드 보복의 상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려 했던 미국은 중국에 대응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자 일본의 기업들은 얌체같이 밀고 들어와 이익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역전되며 당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잘해서 경제적 이익을 잘 챙긴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 실익을 제대로 챙기는 중립 외교는 일본이 아닌 한국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